저 잘 곳이 없는데 재워주실 수 있어요? 그래, 총각. 몸이 아주 좋네. 좋아. 내 집으로 가자. 주머니, 이걸로 재워주신 보답이 되었나요? 충분하지. 나 자기 때문에 새롭게 여자가 된 기분이야. 고향 카메룬을 떠나 처음으로 한국에 온 건 3월의 어느 흐린 날이었다. 올해 22살인 은바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서울은 기회의 땅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린 후 낯선 언어, 낯선 얼굴들 속에서 그는 곧바로 길을 잃었다. 공항버스에서 내려 서울 시내에 도착한 그는 주머니에 단 3만 원만 들고 있었다. 숙소도 없었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다. 도착하자마자 돈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공항에서 알려준 외국인 센터는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다. 밤이 되자 그는 무작정 아파트 단지 근처를 떠돌았다. 따뜻한 날씨 덕에 그나마 버틸만 했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져 갔다. 고향에서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말했던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말이 부끄러워졌다. 아파트 단지 한켠에 있던 벤치에 잠시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한 번씩 힐끗 쳐다보고 지나갔다. 길을 묻는 것도, 도움을 청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공기는 차가워졌다. 그는 결국 아파트의 계단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았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이라 그런지 인적이 드물었다. 7층 계단에 도착했을 땐 이미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다. 은바는 멍하니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목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그때 복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실루엣 하나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누구세요? 여성의 목소리였다. 은바는 당황해서 얼어붙었다. 하지만 도망쳤다간 더 큰 오해를 살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한국에 왔는데 잘 곳이 없어서 여기 잠시 앉아 있었어요. 낯선 언어였지만 또박또박 말했다. 다행히 한국어 연습을 꽤 해두었던 터였다. 여자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숨을 돌리며 말했다. 외국인이구나.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위험해. 당장 잘 곳은 있니? 은바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잠깐 우리 집으로 들어올래?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줄게. 은바는 망설였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괜찮아. 나 혼자 살아. 무섭게 생각 안 해도 돼. 그 말에 은바는 조금 안심했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 복도로 들어섰다. 그녀의 집은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였다. 거실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앉아봐. 차 끓여올게.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름은 은바라고 해요. 카메룬에서 왔어요. 지금 막 도착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난 수진이라고 해. 한 달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요즘은 그냥 혼자 지내. 그러시군요. 괜찮아. 이미 지난 일이니까. 이렇게라도 누군가랑 이야기하는 게 오랜만이네. 은바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시 마음이 놓였다.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하루만 잘 수 있을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괜찮아. 방은 3개나 있어? 내가 편한 방 골라서 자면 돼.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잘 곳도 없고 당장 일자리도 없어서. 한국 처음. 오면 다 그래. 너무 무서워하지 마. 그날 밤 은바는 방 하나에서 잠들었다. 이불 속에서 그는 생각했다.
별표 이건 기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의 시련일까? 별표. 그녀의 친절은 어딘가 따뜻하면서도 낯설었고 그의 머릿속에선 계속 의심과 감사가 교차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첫 밤이 지나갔다. 은바는 깊은 잠에서 깨었을 때 방 안에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어젯밤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엉켜 있었다. 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고 곧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깼니? 밥 해놨어. 나와서 먹자. 은바는 문을 열고 조심스레 거실로 나왔다. 수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다. 식탁엔 김이 나는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다. 앉아. 이런 굶은 지 오래됐지?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에요. 그는 숟가락을 들며 조심스레 음식을 입에 넣었다. 익숙하지 않은 맛이지만 왠지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느낌이 들었다. 식사 내내 수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어딘가 멍하니 그러나 동시에 무엇인가 결심한 눈빛으로 식사가 끝난 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뭐 할 생각이야? 일자리를 찾아야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바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몸은 이미 지쳐 있었고 머리는 너무 복잡했다. 이 낯선 나라에서 가진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다. 수지는 그의 표정을 가만히 살피더니 컵에 물을 따르며 말했다. 그냥 며칠 더 여기 있어도 돼. 나한텐 아무런 부담도 아니니까. 하지만 민폐 아닌가요?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민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오히려 나도 내가 있어서 좀 덜 외롭달까. 이상하지? 은바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소파에 앉았다. 그의 바로 옆이었다.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하지. 누군가와 말 한마디 나누는 게 이렇게 귀한 일일 줄 몰랐거든. 남편이 있을 땐 몰랐어. 그이가 없어지니 집도 너무 조용하고 나는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지. 은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그 공허함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내가 어제 말했잖아. 당장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고. 그래서 난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엔 슬픔도 있었고 무언의 호소도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관계. 그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은바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선뜻 대답할 수는 없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게 어떤 의미든 저도 지금은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수지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무너져 있었다. 수지는 젊고 건강한 은바를 통해서 그동안 쌓였던 것을 한꺼번에 풀어버리는 기분이었다. 은바를 놔주지를 않았다. 그런 후, 그날 이후 그들은 한 집에 머물게 되었다. 처음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서로의 침묵에 익숙해지고 손끝이 스칠 때도 놀라지 않게 되었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 외로움과 고단함 속에서 서로를 잠시 기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